제주 산업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 전원주택 토지 매입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건축사 마루 조성민 건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저거 한 6년 전부터 제주도의 토지 택지 개발하는데 설계와 허가 부분을 참여하셔서 저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주도의 전원주택의 매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전원주택을 이제 토지 매입 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 수도, 그다음에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필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현황상, 그다음에 수도, 세 번째 하수도. 첫 번째로 하셨는데 토지 계획 이용 확인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도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시면은 토지 정보,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그런 배너창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주소를 기입하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그 해당되는 번지의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역지구, 그다음에 규제 사항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필히 확인하시고 지목이 전인지, 임야인지, 대지인지, 그렇죠. 면적, 그다음에 지역지구, 자연독지인지, 주거지역인지, 취락지구인지 필히 검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오고 임야하고 허가 내는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행정상은 비슷한데 농지인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밭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그러죠. 실제 농사에 경영되는 부분을 토지를 농지라고 하고, 임야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무, 산에 나무가 이제 우거진 부분. 특히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름 주변이라든지 나무가 많은 지역은 그냥 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는 농지 전용으로 하게 되고 산지는 산지 전용을 해서 전용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 농지를 가지고 그냥 바로 제주도의 법상 그냥 농지를 사가지고 바로 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주법상.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농지를 경영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냥 농지가 있는데 내가 바로 집을 짓겠다. 그게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정도 경작을 하시고 그렇죠. 주택 건축 행위를 하셔야 되고, 맞아요. 만약에 내가 급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원토지주 매도인 되겠죠. 매도인한테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제가 받아서 건축 허가를 가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요. 대상 토지를 이렇게 바로 사가지고 농사를 1년 지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계약을 허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중개사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금을 받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우리 건축사님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 2개월에서 뭐 1, 2개월 되죠? 예, 1, 2개월 허가가 나오면은 그때게 이렇게 그 마지막 잔금을 쳐서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바로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대지는 바로. 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가 없고요. 그냥 바로 진행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뭐 내가 매입을 하고 나서 내 이름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내가 해도 되고, 뭐 그렇죠. 커다란 뭐 규제 사항 같은 거는 없게 되겠습니다. 임야도 그렇죠. 임야도 바로. 임야도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 내 이름으로 된 토지, 그러니까 매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단독주택 건축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건축할 수 있고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안 돼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는 어떤 점을 알아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현장에 가봐서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당연히 도로가 있겠거니 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시고 와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이제 지적도라든지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을 확인해 보니 현장엔 도로가 있지만 지적상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황 도로와 지적상 도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못 하시고 그냥 도로가 있어서 당연히 도로가 있겠거니 생각해서 이제 그런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히 지적상 도로와 그러니까 서류상 도로와 현황상 도로가 일치하는지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떼서 일치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일치하는 그 현황상 도로와 지적상 도로가 일치하는지 이걸 알려면은 어디서 알아봐야 됩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맵 같은 데 보시면 항공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 탭을 누르시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렇죠. 일치하는지 유추를 할 수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좀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 뭐 그러죠. 이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매일 그 땅을 무조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보고 사야 되잖아요. 현황상 도로와 지적상 도로가 일치해야 되면 일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현황상인데 그 현황상 나와 있는 게 지적상 남이 땅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의 그 지적상 도로에 있는 그분의 그 동의를 받아야지 허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낭패되는 거가 많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도로 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적상 서류상 도로 폭이 3m, 그 다음에 현황상 도로 폭이 3m가 필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아까 그 김선호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남의 대지를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지적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100%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제주도의 도로의 특성상 본래는 도로가 3m죠. 3m인데 제주도의 읍면 지역은 3m까지 건축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땅이 그냥 싸다고 샀어. 그런데 3m가 미달이 돼요. 미달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건축 허가가 안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200평에 예를 들어서 200평을 땅을 샀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40평 그 건폐율 40평 50평을 짓는다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 40% 40평 50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m가 미달됨으로써 50제곱미터 15평이죠.
예, 15평. 그래서 15평 허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까 말한 대로 도로가 3m가 미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조금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3m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주차장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는 3m가 나와 있고 주차장법에는 3m인데 일단은 이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m 주차장법에 의해서 진입로가 3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m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허가권자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2.5m인데 제주도는 지금 2.5m 인정 안 하고요. 3m만 하고 그렇죠. 있고요. 3m. 그리고 아까 그 50제곱미터 15평이 무슨 얘기냐면은 50주택 같은 경우에 15평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장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최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되니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3m 도로,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주차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2m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인 같은 경우에는 15평 이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상 현황상 도로 2m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상 이거는 이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면사무소 가면요. 면사무소 가면은 지적상은 2m가 안 되는데 현황상은 뭐 3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량권이거든요. 재량. 허가권자가 이제 재량. 근데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현황상 도로만 있어도 도로로 인정해줘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황상 도로, 지적상 도로가 100% 일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일치가 돼야 이게 건축 행위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이제 세 번째 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수도는 뭐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청이나 읍사무소 수도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맞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 좀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물 부족이 좀 많이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제 수도 담당한테 확인을 해서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뭐 얘기하시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뭐 이제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 규모, 면적을 종합적으로 이제 그 수도 담당한테 문의를 해서 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 50세대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1세대다, 그거에 따라서 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데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수도 관이 있으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전원주택상 보면은 수도하고도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읍면사무소 수도 담당한테 전화하면은 건축을 하려는데 수도가 얼마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까 하면은 친절히 알려주시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규모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하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하수로 인해서 많은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환경 오염이 많이 지금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 그렇죠. 하수량이 많이 지금 맞아요. 오버가 돼서 맞아요. 제주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수도를 지금 증축 개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사항이 지금 특히 육지보다 이제 제주도가 좀 규제 사항이 많은데요. 일단은 뭐 주거 지역,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이나 뭐 서귀포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뭐 김선호 선생님 전원주택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이 보통 이제 자연녹지 지역, 관리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 지역하고 이제 자연녹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녹지 지역, 관리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도로, 수도, 오수인데 마지막으로 오수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배변 활동을 해서 이제 뭐라고 하네요. 그 하수관에 하수관에 이제 물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 오수관에 연결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체 침투조라고 해서 이제 합병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대지내에다가 방류하는 그 시설이 있는데, 일단은 주변에 100m 이내에 기존 오수관이 있으면 무조건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100m는 무조건 연결해야 되고, 네,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네,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수 처리 시설, 합병정화조로 해서 이제 자연 침투 정화조라죠. 자연 그래서 침투 정화조 시설해야 됩니다.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대지 내로 방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수관이 연결되면은 뭐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그 합병정화조, 그러니까 오수 처리 시설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사항이냐면은 취락지구, 그리고 취락지구에서 경계에서 300m 이내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 처리 시설로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거를 취락지구인지 주거지역, 그러니까 취락지구 주거지역은 무조건 가능한데요. 취락지구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취락지구 경계선부터 300m 이내 구역도 아니면은 건축행위는 못 하고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축사라든지 뭐 창고 시설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를 아주 땅을 살 때에 아주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4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본다. 두 번째 도로를 본다. 세 번째 수도, 네 번째 하수관. 이게 기본적인 것을 보고 전원주택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건축사님한테 의뢰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언제나 가장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이 과정을 다 거치죠. 건축할 때에 이 의뢰 나오고 또 건축을 해야 할 대상 토지를 살 때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죠. 맞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반드시 근거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저희가 우리 조성민 건축사님과 이제 토지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경험이 많이 녹아져 가지고 이제 유튜브 하는 것도 자신 있게 이게 바탕이 깔려 있어서 나갑니다. 그냥 토지가 좋습니다. 가격이 쌉니다. 비쌉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님께서는 제주시청을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같은 업무 처리 등이 아주 뛰어나시고 아주 성실하세요. 첫째 또 젊으세요. 저거 이제 같이 하는 이제 6년, 7년? 7년 됐는데 항상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